회사 창립 기념일, 남편은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나와의 이혼을 통보하며 자신의 비서를 합법적인 아내로 공표했다. 하지만 내가 전화 한 통을 걸고 단 5분 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나는 익숙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노란빛 조명이 내가 입은 하얀 실크 드레스 위로 쏟아졌고 손에 든 유자차에서는 여전히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은 평온한 깊은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지만 내 앞에 대형 스크린에서 생중계되고 있는 화면 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이 거짓된 고요함을 마지막으로 만끽하고 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 오늘은 남편 도진이 세운 회사, 도진 코퍼레이션의 창립 5주년 기념 파티가 있는 날이었다. 도진은 내가 3년이라는 청춘을 바쳐 사랑하고 결혼한 남자였다. 나는 오늘 파티에 일부러 참석하지 않았다. 도진이 내게 이 파티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기를 원한다고, 내 집안 태성그룹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을 증명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다고 넌지시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해했고 존중했으며 뒤로 물러나 멀리서 그를 응원하는 비밀스러운 아내로 남기를 택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의 그 순진함이 참으로 가련할 뿐이다. 도진은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 옆에는 내가 늘 믿음직한 파트너라 여겼던 젊고 날카로운 인상의 비서 이유라가 서 있었다. 오늘 밤 도진의 모습은 달랐다. 황금 세장 밖으로 벗어난 독수리처럼 낯설 정도로 오만하고 당당했다. 그의 눈빛에서 긴장감과 묘한 비밀스러움이 교차하는 것을 본 순간 차가운 지하수처럼 서늘한 불안감이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도진은 도진 코퍼레이션이 맨손으로 시작해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올랐는지 자신의 독립의지와 자수성가에 대한 미사역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자유와 독립이라는 단어를 거듭 강조했다. 마치 온 세상, 아니 정확히는 나의 친정을 향해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듯했다. 그가 스스로 도달했다고 믿는 정상에 선 젊은이의 열정으로 가득 찬 그의 목소리는 높고 웅장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평범한 여자라는 껍데기를 쓴 나와의 결혼을 받아들여준 내가 선택한 남편이 자랑스러웠다. 도진 같은 평범한 집안의 남자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그 인정을 기꺼이 내어줄 참이었다. 유자차 잔을 입술로 가져가며 도진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려던 찰나 갑자기 그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마치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준비하는 배우처럼 느릿하고 의미심장해졌다. 도진은 내가 지켜보고 있을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다. 내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순간 말이다. 하지만 렌즈를 스쳐 지나가는 도진의 눈빛은 내가 알던 그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유라의 손을 끌어당겨 다정하게 자신의 어깨에 올렸다. 업무의 경계를 훌쩍 넘은 친밀한 스킨십이었다. 이때 도진의 미소는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배신의 미소, 조용히 집에 머물고 있는 아내를 향한 경멸의 미소였다. 도진은 마치 차가운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찌르는 말들을 한 글자 한 글자 내뱉기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귀빈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지켜보고 계신 수만 명의 시청자 앞에서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하나 공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 곁에 서 있는 이 여자, 이유라. 그녀야말로 저의 진정한 아내이자 처음부터 저와 모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도진 코퍼레이션을 세운 동반자입니다. 그녀야말로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순간 연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고 이내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일어났다. 나는 내 자신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듯 오직 도진의 메아리치는 목소리만 남았다. 내 귀를 의심했고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수백 개의 조각으로 산산조각 났다. 날카롭게 깨지는 유리 소리는 내 결혼 생활의 끝을 알리는 조종, 격종과도 같았다. 하지만 도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통쾌함과 조롱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저는 진서윤과 당장 이혼할 것입니다. 이제 저도 그 누구의 통제나 어느 가문의 그늘에 억눌리지 않고 제 인생을 살 때가 되었습니다. 저 강도진은 제 손으로 이룬 이 회사와 함께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순간 내가 느낀 것은 슬픔이 아니라
극도의 공허함이었다. 나는 눈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차가운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았다. 이 모욕은 나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굴지의 태성그룹 전체의 체면, 우리 가문의 명성, 그리고 평생을 바쳐 제국을 건설하신 내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였다. 도진은 사랑을 배신한 것을 넘어 내가 그에게 쏟았던 믿음과 존중까지 철저히 짓밟았다. 화면 속 도진과 유라는 공개적으로 입을 맞추고 있었다. 그 키스는 내 결혼 생활에 관해 마지막 못을 박는 행위였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도진이 이따위 방식으로 나와 내 가문을 진흙탕에 처박게 둘 수는 없었다. 나 진서윤, 태성그룹 진 회장의 외동딸이 이런 굴욕적인 결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도진이 생중계로 이혼을 선언하며 재계 인사들과 수만 명의 대중 앞에서 나를 모욕한 바로 그 순간 내 안에 유약했던 과거의 나는 죽었다. 눈을 떴을 때 내 눈동자엔 더 이상 연약함이나 눈물 따윈 없었다. 오직 차가움과 강철 같은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게임은 끝났다. 이제는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고 가문의 명예를 수호하며 그가 그토록 부정하려 했던 권력에 도전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가르쳐줄 차례였다. 나는 맨발로 일어나 깨진 유리 조각 위를 걸었다. 살갗을 베는 작은 상처는 영혼에 깊게 패인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버지와 통화해야 했다. 일은 숨을 한 번 내쉴 만큼 순식간에 일어났다. 도진의 이혼 선언이 끝나자마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전체가 이 모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어 아버지 진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다. 내가 도진과 평범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겠다고 고집을 피웠음에도 아버지는 늘 딸의 삶을 말없이 지켜보며 도진과 그의 회사에 관한 모든 소식을 주시하고 계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는 인사말 대신 소름 돋을 만큼 고요하고 묵직한 아버지의 숨소리만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그 얼음장 같은 고요함 아래에 집어삼킬 듯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봤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질문이 아니라 차가운 단언이었다. 네, 봤습니다.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정을 되찾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나약한 딸이 될 수 없었다. 나는 태성그룹의 진서윤이어야 했고 아버지와 함께 이 위기를 마주할 만큼 강해야 했다. 울지 마라, 서윤아. 내 딸이 그딴 가치 없는 놈 때문에 눈물을 흘려선 안 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천근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울지 않아요, 아버지. 전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한 가지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서재에 익숙한 가죽 의자에서 일어서시는 듯했다. 말해라.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아비가 다 해주마. 아버지는 늘 그런 분이었다. 나의 가장 견고하고 절대적인 기둥. 원인을 묻지도 책임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만 물으셨다. 이혼하겠습니다. 당장요. 그리고 도진이 저와 우리 가문에 준 모욕에 대해 철저히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밤 안으로 도진 코퍼레이션을 파산시켜 주세요.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독립이라는 것이 진짜 권력 앞에서는 얼마나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한 장난인지 똑똑히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긴 침묵이 흘렀고 이내 아버지의 얕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딸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시에 깊은 만족감이 섞인 웃음이었다. 아주 좋다. 서윤아, 넌 비로소 다 컸구나. 네가 방금 한 말은 애비가 진작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다. 마음 푹 놓거라. 이미 다 지시해 두었다. 사실 내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진 회장님은 이미 그 생중계 발표를 모두 시청한 후였다. 아버지의 분노는 고성이나 물건을 부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은 행동의 잔혹함과 속도로 증명되었다. 도진이 발표를 마치자마자 아버지는 태성그룹의 핵심 법무, 재무, 투자 팀장들을 화상으로 긴급 소집하셨다. 넓은 회의실에서 차갑고 단호한 한마디 명령이 떨어졌다. 도진 코퍼레이션을 전방위로 타격해라.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그 회사를 파산시켜. 도진에게 가장 불리한 이혼 서류를 당장 그 연회장으로 가져가서 서명받아내라.
그놈이 단 1원도 챙겨서 나가는 꼴을 볼 수 없다. 아버지는 도진 코퍼레이션의 사형 선고장에 서명하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와 법률계의 최고 엘리트들이 결사항전의 명령을 받은 전사들처럼 작업에 착수했다. 도진 코퍼레이션에 대출을 해준 은행이 어디인지, 협력하는 파트너사가 어디인지, 진행 중인 금융거래가 무엇인지 모든 것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즉각 끊어졌다. 그것이 바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제국, 태성그룹의 힘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다. 손짓 한 번으로 어떤 공급망이나 자금줄도 박살낼 수 있는 거대한 금융 권력이었다. 전화를 끊자 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옳았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사랑이 남자의 자격지심과 탐욕을 이길 수 있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기만해왔다. 도지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늘 두려워하던 권력의 그림자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통제권을 쥐는 그 느낌을 사랑했을 뿐이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 내 가문을 향한 오만한 선전포고였다. 창밖을 내다보니 가로등이 켜져 있었지만 그 불빛은 내 마음속 분노의 어둠을 걷어내지 못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나를 감싸는 가문의 거대한 힘을 느꼈다. 준비는 끝났다.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가던 유약한 서유는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직접 자신의 공정을 되찾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심판을 내릴 태성그룹 진 회장의 딸 진서윤뿐이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차갑고 확고한 눈빛을 가진 여자였다. 더 이상 도진이 두렵지 않았다. 나는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라 도진 코퍼레이션의 사형 판결문을 들고 가는 심판관으로서 그 연회장에 갈 것이다. 아버지와의 통화 후 나는 지난 3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껍데기를 마침내 벗어던진 기분이었다. 3년. 나는 화려함을 멀리한 채 평범한 직장인 진서윤이라는 수수하고 소박한 이름으로 살았다. 도진이 우리 결혼 생활에서 편안함과 주도권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나는 사랑이란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평등과 나눔에서 세워져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도진은 상처받은 남자의 자존심이 사랑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내게 증명해 보였다. 바닥에 남아 조명 빛을 희미하게 반사하는 깨진 유리 조각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소박한 저녁을 차리고 도진의 사소한 업무적 고충을 나누며 항상 그의 능력을 믿으라고 격려했다. 늦은 밤 피곤에 지쳐 경쟁의 압박을 토로하던 도진을 떠올렸다. 나는 그를 품에 안고 위로의 말을 속삭여 주었었다. 나는 도진이 내 배경이나 돈이 아니라 진실하고 소박한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도진은 나를 속였다. 그는 격려 따위가 필요 없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이룰 수 없었던 거대한 돈과 확장을 원했다. 도진은 내 아버지의 그늘을 혐오하면서도 역설적으로 파트너를 끌어들이고 은행 대출을 받으며 회사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그 그늘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는 내 아버지의 권력을 두려워했을 뿐 자신에게 그 기회를 준 사람을 결코 존중하거나 사랑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비서, 유라. 그녀는 분명 내 진짜 신분을 오래전부터 눈치챘을 것이다. 도진의 알량한 자존심을 교묘히 부추겨 그를 배신의 길로 내몰았겠지. 도진이 나의 보이지 않는 뒷받침 없이도 홀로 설 수 있다고 믿게 만들어 자신이 안주인의 자리를 꿰찰 속셈이었을 것이다. 나는 비통하고 씁쓸한 허수음을 터뜨렸다. 달콤했던 기억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극도의 분노와 절망만이 그 자리를 채웠다. 한때 나는 양측의 마지막 체면이라도 살리기 위해 조용히 떠날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수만 명 앞에서 내 사랑을 조롱하며 나를 공개적으로 능욕한 도진의 방식은 내 결정을 완벽히 바꿔놓았다. 나는 일어나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재벌가 영예들의 화려하고 교만한 드레스는 고르지 않았다. 체형을 우아하게 살려주면서도 결코 과하지 않게 정교하게 재단된 심플한 블랙 원피스를 선택했다. 머리를 깔끔하게 높이 묶고 화장은 가볍게 하되 눈매만을 강조했다. 오늘 밤 이 두 눈은 심판을 내리기 위해 왕자로 돌아온 여왕의 눈이어야 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대학 졸업 선물로 주셨던 파텍 필립 시계를 손목에 찼다. 도진과 함께할 때면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시계였다. 이 시계는 단순한 값비싼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자 내 진짜 위치와 신분을 일깨워주는 증표였다. 나는 지난 3년간 출퇴근용으로 몰았던 현대 그랜저의 차키를 집어들었다.
도진이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아는 유일한 차. 그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골은 튀지 않는 차. 오늘 밤 이 차는 나를 전장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집을 나서기 직전 태성그룹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최병호 법무팀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가 이혼 의사를 처음 알렸을 때부터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인데 도진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을 벌일 줄은 몰랐던 참이었다. 상무님, 이혼 관련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났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 조항을 몇 가지 더 지시하셨습니다. 이 합의서는 강도진의 모든 것을 박탈할 것입니다. 그는 빈손으로, 아니 엄청난 빚을 떠안은 채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최 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넘쳤다. 알겠습니다. 서류를 들고 당장 연회장으로 오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 유라 앞에서 직접 서명하게 만들 겁니다. 나는 대답했다. 이 연극은 내 손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제 내 마음속엔 증오조차 남지 않았다. 오직 극도의 냉정함 뿐이었다. 나는 도진이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가 살기를 바란다. 후회와 굴욕 속에서 살아가기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며 살아가기를. 그가 맹신했던 독립이라는 것이 이 세계의 잔혹한 진실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집을 나섰다. 한때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이곳은 이제 배신의 감옥일 뿐이다. 단호한 맹세처럼 철컥 소리를 내며 문을 잠갔다.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차에 올라타 엑셀을 밟았다. 차는 강남에 위치한 도진 코퍼레이션의 파티가 열리고 있는 호텔을 향해 어둠을 뚫고 질주했다.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미친 듯이 도는 것이 느껴졌다. 초반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고도의 집중력만이 남았다. 아버지와 그의 팀이 나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며 언제든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내 힘으로 도진과 마주하고 이 관계를 단호하게 끝내고 싶었다. 아버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말이다. 이건 나의 전쟁이다. 내 존엄과 주체성을 되찾기 위한 전쟁. 나는 얼음장 같은 미소를 지었다. 파티는 도진이 원하는 방식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쌓아 올리려 했던 알량한 제국의 붕괴와 함께 그리고 진서윤의 긍지 넘치는 귀환과 함께 막을 내릴 것이다. 내 차는 강남의 대로를 미끄러지듯 달렸지만 내 마음속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파티가 열리고 있는 5성급 호텔로 향하는 길이 이토록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내 머릿속에선 여전히 승리의 축배에 취해 다가오는 사신의 낯을 눈치채지 못한 도진과 유라의 모습이 맴돌았다. 라디오를 켰지만 도진 코퍼레이션의 스캔들과 버림받은 정체불명의 아내에 대해 쑥덕거리는 언론의 소음만 들려올 뿐이었다. 아기에 찬 추측과 가십들이 들렸지만 이젠 내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지금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오직 나의 단호한 행동과 대답뿐이었다. 수백 대의 고급차들이 꽉 들어차 있고 자극적인 특종을 기다리며 진을 치고 있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있는 호텔 정문에 차를 세웠다. 내가 차에서 내리자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번쩍이는 장신구도 값비싼 모피 코트도 없는 심플한 블랙 드레스 차림의 나는 조명 아래 화려하게 치장한 다른 귀부인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과시하지 않았지만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품은 즉각 언론의 이목을 끌었다. 진서윤 씨다. 강도진 대표의 전부인이야. 생각보다 너무 침착한데?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둠을 찢을듯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단 한치의 망설임이나 두려움 없이 곧장 걸어갔다. 기자들의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그저 차갑고 무심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나의 침묵과 평온한 겉모습은 그들의 호기심과 극적인 분위기를 몇 배로 증폭시켰다. 나는 웅장한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아직 음악은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도진의 폭탄 선언 이후 실내의 공기는 극도로 팽팽하고 혼란스러워져 있었다. 거대한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다. 도진 코퍼레이션의 굵직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상류층 인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방금 일어난 스캔들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다. 무대 중앙에 도진과 유라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도진은 여전히 승리자의 오만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유라는 왠지 불안해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곧 무슨 일인가 벌어질 것을 두려워하듯 불안하게 흔들렸다. 무대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지만 이곳이 곧 참혹한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감출 수는 없었다. 나는 인파를 가르고 걸어갔다.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보이지 않는 무거운 압박감에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스스로 양옆으로 길을 내주었다. 굳이 목소리를 낼 필요도 없었다.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을 침묵하게 하고 나를 바라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어느 테이블을 지나칠 때 나는 도진의 부모, 즉 내 시부모를 보았다. 그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근심과 절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그들을 무시했다. 그들은 도진의 오만함과 무례함을 용인했던 사람들이었다. 아들의 외도와 며느리를 향한 모욕을 묵인했던 사람들이다. 이제 그들은 아들과 함께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내가 무대 가까이 다가가자 도진이 나를 발견했다. 우리 시선이 부딪힌 순간 도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했다. 초반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당혹감이 그리고 이내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아마도 도진은 내가 보통의 버림받은 아내들처럼 울고불고 매달리며 소란을 피울 거라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소름 끼치도록 침착한 나의 태도는 그를 당황하게 했다. 도진의 곁에 있던 유라도 나를 보았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노골적인 경멸과 도발의 표정을 지었다. 마치 여긴 웬일이야? 넌 이미 졌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내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자 유라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곧장 무대 위로 올라갔다. 경호원이 나를 제지하려 했지만 내 서늘한 눈빛 한 번에 멈춰섰다. 도진이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으나 나는 그의 손을 단호하게 쳐냈다. 내 몸에 손댈 자격 없어. 내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주변 사람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나는 무대 중앙, 방금 전 도진이 배신을 선언했던 바로 그 자리로 다가갔다. 마이크 앞에 선 나는 도진과 유라, 그리고 연회장 전체를 훑어보았다. 칼날처럼 예리한 내 눈빛에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이제 내가 말할 차례였다.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다. 나를 향해 내리쬐는 스포트라이트는 고독하고도 압도적인 후광을 만들어냈다. 연회장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고 모든 시선과 카메라 렌즈가 모욕당한 아내의 반응을 기다리며 내게 집중되었다. 무대 아래에 선 도진은 사색이 되어 분노와 당혹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내가 왜 나타났는지, 왜 이토록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지 이해하지 못했다. 유라는 도진의 팔에 매달려 애써 강한 척했지만 두려움에 떠는 두 눈을 숨기지 못했다. 나는 조소에 가까운 오직 심판만을 위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 그리고 생중계를 지켜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내 목소리는 방금 전 꺼진 배경음악을 압도하며 연회장 전체에 묵직하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저는 진서윤입니다. 네, 방금 강도진 대표가 이혼을 선언하고 대중 앞에서 모욕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란 걸 모두가 알았지만 이토록 당당하게 정면으로 진실을 마주할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나는 무대로 올라오려는 도진을 눈빛 하나로 제압하며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울고불고 매달리려고 온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사실을 확정짓기 위해 왔습니다. 내가 내뱉는 단어들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도진 씨의 선언은 맞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이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당신이 원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그 즉시 정문에서 단정하고도 엄숙한 검은 정장 차림의 무리가 들어섰다. 선두에 선 사람은 바로 재계에서 태성그룹 진 회장의 법률적 오른팔로 널리 알려진 최병호 법무팀장이었다. 최 팀장과 엘리트 변호사들의 등장만으로도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치정 싸움이 아니라 거대한 법적, 재무적 전쟁으로 번졌음을 직감했다. 최 팀장이 내 곁으로 다가와 두툼한 서류철을 건넸다. 서류를 받아든 나는 그 엄청난 무게감을 느꼈다.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도진의 사형 선고장이었다. 강도진. 나는 그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혼을 원한다고 했지? 받아들일게. 하지만 난 지루한 법적 절차를 밟을 시간 따윈 없어. 우리 아버지께서 이미 완벽한 이혼 합의서를 준비해 주셨거든. 나는 서류철 표지에 큰 글씨가 모두에게 보이도록 들어 올렸다. 이건 즉각 효력이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합의서야. 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서명해야 해.
만약 서명하지 않는다면 장담하건대 도진 코퍼레이션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파산할 것이며 넌 알량한 체면마저 모두 잃고 완벽한 빈털터리가 될 거야. 내 말을 듣자 도진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셔 창백해졌다. 그는 분노에 차소리쳤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진서윤, 네 아버지의 권력을 빌려 나를 압박하면 내가 겁먹을 줄 알아? 도진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두려움으로 갈라져 있었다. 아니 강도진, 이건 협박이 아니라 사실일 뿐이야.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다. 넌 나와 우리 가문을 조롱했고 이건 네가 치러야 할 대가야. 이 합의서에 따르면 넌 단 1원도 챙기지 못하고 맨몸으로 나가야 해.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 내 개인 재산, 그리고 도진 코퍼레이션의 지분과 소유권까지 모두 내게 귀속된다. 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이게 바로 네가 벌인 그 공개적인 모욕의 대가야. 도진은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 서류를 빼앗으려 했다. 그는 최 팀장을 거칠게 밀쳐냈다. 너 미쳤어? 이럴 순 없어. 이 회사를 세운 건 나라고. 나는 도진을 피해 한 걸음 물러섰다. 네가 세웠다고? 맞아. 하지만 우리 가문에 보이지 않는 보증이 없었다면 넌 절대 해내지 못했을 거야. 아버지의 묵인과 뒷받침이 없었다면 넌 대출도 받지 못했고 그런 대형 계약들도 따낼 수 없었어. 넌 내 신분을 교묘하게 이용해 여기까지 올라와 놓고 이제 와서 나를 이토록 추악하게 내버리려 했어? 나는 무대 아래에서 덜덜 떨고 있는 유라를 내려다보았다. 유라 씨, 당신은 정말 강도진이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걸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믿나요? 아니면 그저 도진이 약속했던 그 안주인 자리와 돈을 사랑했던 건가요? 내 말은 전곡을 찔렀다. 유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내 눈을 피했다. 도진은 증오가 섞인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는 내 말이 전부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 계산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내가 그저 침묵하며 운명에 순응할 줄 알았겠지만 그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다. 내가 누구인지. 서명의 강도진. 이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나마 남은 알량한 자존심은 챙겨서 나갈 수 있을 거야.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나는 말을 멈추고 희미하게 웃었다. 바로 그 순간 도진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어서 연회장에 있던 파트너사와 귀빈들의 휴대폰도 일제히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다. 폭풍의 시작이었다. 아버지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최 팀장이 도진에게 다가가 펜을 건넸다. 도진 대표님, 서명하지 않으시면 도진 코퍼레이션은 내일 아침을 맞이하지 못할 겁니다. 눈부신 무대 조명 아래 선 도진의 거만함은 자취를 감추고 극도의 분노와 혼란만이 남았다. 그는 위태로운 권위를 지키려 악을 썼다. 진서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고작 종이 쪼가리 하나로 날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서명 안 해. 너와 내 아버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법까지 짓밟을 순 없을 거다. 도진의 허세 섞인 외침은 금융 권력의 잔혹함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이 넓은 공간에서 너무도 나약하고 무의미하게 메아리쳤다. 나는 완벽히 싸늘해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운운하는 법조차도 태성그룹의 손에 들어가면 합법적이고 완벽하게 그 누구라도 박살낼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입꼬리를 비틀며 최 팀장에게 눈짓했다. 돌부처처럼 무표정한 최 팀장이 무대 위로 올라서며 고급스러운 검은 가죽 파일에 담긴 이혼 합의서를 펼쳐들었다. 강도진 대표님. 최 팀장의 목소리는 정중하고 전문적이었으나 수백억 원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이 합의서는 단순한 감정적 억지가 아닙니다. 양측이 결혼 전 체결했던 혼전 계약서, 즉 신분 비밀 유지와 심각한 신뢰 위반 시의 재산 처분 조항에 철저히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진서윤 상무님 명의로 진행된 은행 보증으로 인해 발생할 잠재적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도진 코퍼레이션의 경영권 지분 전량을 진서윤 상무님께 양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최 팀장은 마이크를 통해 그 법적 디테일을 연회장에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읊었다. 사람들은 숨죽여 수군거리며 도진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그는 아내의 숨겨진 재력을 교묘히 이용해왔고 이제 그 재력이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나는 도진을 꿰뚫어 볼 듯 쳐다보았다.
그는 내가 경영이나 법에 무지한 순진한 여자인 줄로만 알았겠지만 크나큰 착각이었다. 도지는 최 팀장의 손에서 합의서를 거칠게 낚아챘다. 분노와 경악에 찬 눈으로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던 그는 회사의 경영권이 넘어간 후 상환 불능 상태가 된 도진 코퍼레이션의 모든 부채를 개인 자격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조항을 읽고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것은 단순히 빈털터리가 되는 것을 넘어 평생 빚의 수렁에 빠지고 경제 활동조차 금지당할 수 있는 무자비하고 치명적인 금융 사형 선고였다. 이럴 순 없어. 이건 내 개인 재산이야. 너와 내 아버지는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거라고. 도지는 절망과 무력감에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쳤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파트너들에게 구원의 눈빛을 보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돌리며 그의 시선을 피했다. 나는 도진에게 다가가 오직 그만 들을 수 있는 뱀 같은 속삭임으로 말했다. 그 어떤 고함보다 날카롭고 섬뜩한 목소리였다. 강도진, 넌 내 명예와 미래를 유랄하는 여자와 내 그 알량한 자존심에 걸었어. 난 우리 아버지의 그림자로부터 널 지켜주려 했었지만 넌 공개적으로 나를 망신주는 방식으로 그 그늘에서 벗어나려 했지. 아버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짓밟은 놈을 살려둘 것 같아? 아버지는 법을 어길 필요도 없어. 그저 널 위해 조용히 서줬던 보증들을 거둬들이기만 하면 이 거대한 시스템이 널 뼈가루조차 남지 않게 짓눌러 버릴 테니까. 서명의 도진아. 파산한 빚쟁이로 끌려가기 전에 내 남편이었던 사람으로서 마지막 체면이라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나는 그가 완전한 몰락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더 끔찍한 파멸을 피하려면 이 굴욕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가 사랑에 맞이 않던 어린 연인 유라는 이미 무대 뒤편으로 모습을 감춘 지 오래였다. 그녀는 태성 가문의 거대한 분노 앞에 도진을 홀로 내버려 두었다. 최 팀장과 이 서류의 등장은 내 진짜 신분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못 박았고 이 화려한 기념 파티를 상류층 역사상 최악의 이혼 및 파산 발표장으로 전락시켰다. 신랑이는 불과 몇 분이었지만 도진에게는 억겁과도 같은 끔찍한 절망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는 창백해진 손가락으로 합의서를 꽉 쥔 채 빠져나갈 법적 구멍이나 한 줄기 희망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그는 증오, 후회 그리고 애원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수단인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서윤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 안 나? 우리 정말 미치도록 사랑했잖아. 잠깐의 실수일 뿐이야. 네가 어떻게 내 모든 걸 이렇게 짓밟을 수 있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우리 좋았던 시절을 제발 한 번만 생각해줘. 내가 다 원래대로 돌려놓을게. 도진의 목소리는 가증스러웠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 가장 연약한 곳을 찌르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런 공허한 말들로 나를 흔들기엔 이미 늦었다. 도진이 유라를 공개한 순간 내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나는 그와 단 몇 센티미터 간격을 두고 다가갔다. 그가 움찔하며 뒷걸음질 칠 정도로 확고한 눈빛으로 올려다보았다. 좋았던 시절? 강도진, 그 좋았던 시절은 내 끔찍한 열등감, 끝없는 탐욕, 그리고 역겨운 기만 위에서 만들어진 모래성이었어. 넌 날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내게 쥐어준 주도권과 평범한 아내라는 껍데기를 사랑한 거지. 네가 날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날 이렇게 능욕하진 않았을 거야. 내 실수는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내 가문의 명예를 짓밟고 내 자리를 꿰차려 했던 치밀한 배신이야.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묵직한 위력을 뿜어냈다. 난 네 사과 따위 들으러 온 게 아니야.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네 오만함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가르쳐 주러 온 거지. 나는 다시 마이크를 향해 몸을 돌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귀빈 여러분, 강도진 대표가 자랑스러운 연설에서 깜빡 잊고 말씀드리지 않은 사실을 제가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현재 도진 코퍼레이션은 주요 파트너 은행들로부터 긴급 자금 회수 통보를 직면했으며 가장 큰 자재 공급 계약 역시 15분 전 태성그룹에 의해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장외 시장에서 도진 코퍼레이션의 주식 거래는 일시 중지되었고 우리 태성그룹의 개입이 없다면 수시간 내에 도진 코퍼레이션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어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강도진. 우리 아버지의 암묵적 보증을 믿고
네가 은행과 서명한 개인 연대 보증서들을 여기서 확 다 까발려줄까? 네가 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도진 코퍼레이션이 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 너 자신이 갚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부채를 짊어진 경제사범으로 전락하게 될 거란 걸 똑똑히 증명해 줄 수 있어. 넌 이제 대표가 아니라 범죄자가 되는 거야. 내 선언은 연회장 한가운데 떨어진 시한폭탄과 같았다. 전화벨 소리가 빗발쳤다. 도진 코퍼레이션의 임원진은 사색이 되어 사실을 확인하려 이리저리 뛰기 시작했다. 도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비틀거리더니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는 경악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내 아버지는 직접 나설 필요도 없었다. 전화 몇 통, 금융지시 몇 번이면 도진 코퍼레이션은 태양 앞에 얼음처럼 녹아내렸다. 나는 흔들림 없는 손으로 도진에게 펜을 건넸다. 서명해. 시간은 널 기다려주지 않아. 네가 1분 망설일 때마다 회사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테니까. 자신의 몰락을 몸부림치며 부정하려는 도진을 보며 나는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의 알량한 자존심이 이 모든 것을 파괴했다. 나와 함께 내 가문의 암묵적인 보호를 받으며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증명하겠다며 배신을 택했다. 이제 그는 체스판에서 튕겨나간 버려진 말에 불과했다. 도진은 나와 합의서, 펜, 그리고 저 아래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유라를 번갈아 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고 더 이상 퇴로가 없다는 것을 그제야 실감한 듯했다. 연회장을 가득 채운 전화벨 소리는 축하의 음악이 아니라 파멸을 알리는 경보음이었다. 내가 계약 취소와 자금 회수를 선언한 직후 아버지가 일으킨 거대한 금융 폭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치기 시작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신생기업 도진 코퍼레이션은 순식간에 갈기갈기 찢기는 먹잇감이 되었다. 나는 무대 위에 서서 이 혼란이 퍼져나가는 것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도진의 제국이 산산조각 나는 과정이 두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다급한 전화를 받은 도진 코퍼레이션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였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경악하더니 전화기에 대고 연신고함을 지르며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말도 안 됩니다. 왜 지금 자금을 회수하는 겁니까? 조건은 우리가 다 맞췄잖아요. 이어서 중요한 귀빈이었던 글로벌 투자은행의 지사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두려움과 경외가 섞인 눈으로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황급히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막대한 자본을 대변하는 그의 행동은 가장 명확한 신호였다. 태성그룹이 칼을 빼들었고 그 누구도 감히 태성그룹에 맞서려 하지 않는다는 것. 도진은 여전히 무대 위에서 발악하며 개인 변호사나 재무 고문에게 필사적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지만 연결되지 않거나 절망적인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도진의 고함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뭐라고? 태성이 계약을 파기했다고? 이미 도장 찍은 계약인데 왜? 도진은 몰랐다. 그 계약을 체결한 파트너사가 실은 우리 가문의 투자 네트워크에 속한 위장 계열사였으며 이 계약 파기는 단지 작은 타격이자 경고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음 분기 도진 코퍼레이션의 구명줄이었던 그 계약은 이제 숨통을 끊는 단두대의 칼날로 변해버렸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도진 코퍼레이션의 찬란한 성과가 재생되던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바뀌며 증권 차트가 떴다. 아직 정식 상장 전인 장외시장에서의 도진 코퍼레이션 주식 그래프였다. 개미 투자자들이 미친 듯이 주식을 던지고 있었다. 비록 상장 전이었지만 시장의 패닉은 쓰나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깜빡이는 화면이 공포스러운 숫자를 가리켰다. 도진 코퍼레이션의 시장 가치가 단 30분 만에 60%나 증발해버린 것이다. 이윽고 화면이 까맣게 변하더니 붉은 글씨가 떴다. 비정상적 변동으로 인한 거래 정지. 그것은 도진 코퍼레이션이 공식적으로 임종 직전에 돌입했음을 알리는 선고였다. 곧 파산할 회사에 얽히고 싶지 않은 하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눈 깜짝할 새 모든 것을 잃은 남자. 도진의 자수성가를 동경했던 상류층 인사들은 이제 경멸과 동정이 섞인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 세계에서 뒷배와 인맥, 보이지 않는 권력이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아내에게 버림받은 것을 넘어 재계에서 완전히 손절당하고 명단에서 삭제되는 치욕. 그것이 도진의 현주소였다.
나는 마치 감정 없는 정의의 여신처럼 이 모든 것을 냉정하게 지켜보았다. 내 감정은 통쾌한 승리감이 아니라 끝없는 공허함이었다. 한때 이 남자를 사랑했고 그의 가능성을 믿었다. 그러나 지금 보니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 도진 코퍼레이션이 무너진 것은 내 아버지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도진 스스로가 거짓과 억눌린 열등감 위에 쌓아올린 모래성이었기 때문이다. 이 금융폭풍은 그의 오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이 부른 필연적 결과였다. 나는 최 팀장에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는 눈짓을 보냈다. 도진이 연결조차 안 되는 휴대폰을 붙잡고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그의 곁을 지키던 유라의 진짜 본성이 드러났다. 도진의 헛된 영광의 순간을 함께했던 그녀는 도진 코퍼레이션이 불길에 휩싸인 지금 그를 등진 첫 번째 배신자였다. 유라가 무대 위로 다시 올라온 것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망을 쏟아내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날카롭고 매혹적이었던 얼굴은 이제 공포와 탐욕, 혐오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나와 남은 하객들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강도진,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당장 저 서류에 사인 안 해? 당신이 저 사람들하고 싸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도진의 팔을 거칠게 흔들었다. 당신이 다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도진 코퍼레이션은 온전히 당신 거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제국이라고 나한테 약속했잖아. 당신이 한 짓이 고작 우리를 파산으로 몰고 가는 거였어. 난 모든 걸 버리고 당신한테 왔는데 이제 와서 다 잃었다고? 유라의 가시 돋친 목소리에는 그녀의 노골적인 탐욕과 극도의 실망감이 적나라하게 묻어났다. 도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여자를 위해 결혼 생활도 명예도 전부 내팽개쳤다. 자신의 자수성가와 의지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여자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다가올 빈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며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다. 유라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함께 미래를 그릴 사람이잖아. 도진은 애타게 유라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그녀는 오물이라도 닿은 듯 거칠게 뿌리쳤다. 미래? 빚더미에 앉은 파산자의 미래. 당신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온 건 도진 코퍼레이션 대표라는 타이틀 때문이었어. 당신이 직접 읽었다는 그 회사 때문이었다고. 근데 알고 보니 다 네 전부인의 돈으로 포장된 껍데기였잖아. 유라는 가장 잔인한 말들을 독사처럼 뱉어냈다. 당신은 내가 진정한 아내라고 떠벌렸지만 진짜 권력을 쥐고 당신의 몰락을 지켜보는 진짜 아내는 저기 서 있는 진서윤이잖아. 난 자기 재산 하나 지킬 능력도 없는 무능한 놈 따위 사랑하지 않아. 나한테 필요한 건 돈 많고 든든한 남자지. 당장 내일 은행에 쫓겨다닐 빈티 나는 놈이 아니라고. 도진은 충격에 빠졌다. 분노로 일그러졌던 얼굴은 고통으로 이내 비참함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2번 배신당했다. 한 번은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내를 스스로 배신한 것이고 또 한 번은 돈만 좇는 얄팍한 내연녀에게 배신당한 것이다. 나는 이 총극을 지켜보며 통쾌함 대신 처량함을 느꼈다. 도진은 스스로 이 비극의 각본을 썼다. 자신의 안목을 과신한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다. 유라는 분노와 실망을 토해낸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몰차게 떠났다. 일말의 아쉬움도 남기지 않은 채 그녀는 재빨리 군중 속으로 사라져 새로운 구명조끼가 되어줄 호구를 찾기 시작했다. 유라야, 서지 못해.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도진이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지만 유라는 멈추지 않았다. 꽃가루와 흐릿한 조명이 나뒹구는 무대 위 털썩 주저앉은 도진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탐욕과 열등감에 스스로를 파괴한 오만한 남자의 끔찍한 말로였다. 나는 최 팀장에게 고개를 돌려 차갑게 지시했다. 방금 이유라가 한 말,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전부 기록하세요. 강도진이 나중에 이혼 소송에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확실한 증거로 남겨두세요. 최 팀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 코퍼레이션의 붕괴와 유라의 배신으로 일막은 완벽히 끝이 났다. 도진이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무대 위에 무릎을 꿇고 넋을 놓고 있을 때 또 다른 비극이 이어졌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시부모님. 결국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을 밀치며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다. 허겁지겁 아들에게 다가갔던 그들은 이내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한때 나를 부족한 며느리라 여기며 멸시하고 차갑게 대했던 시어머니가 이제 내 발밑에 무릎을 꿇었다. 서윤아. 아이고 서윤아. 제발 용서해다오. 도진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니니. 제가 미쳤어. 저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헛소리를 한 거야. 제발 내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이 끔찍한 짓 좀 멈춰달라고 해다오. 도진 코퍼레이션은 우리 가족의 전부야. 시어머니는 오열했다. 눈물과 번진 화장이 뒤섞여 그녀의 얼굴은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시아버지 역시 아내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굴욕감과 공포로 찌그러져 있었다. 서윤아, 넌 참하고 착한 며느리였잖니. 우린 한 가족이었어. 도진이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 당장 저 서류에 도장 찍게 하마.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하게 할게. 제발 내 아들 인생만은 망치지 말아다오. 나는 나를 타인처럼, 때로는 짐덩이처럼 대했던 그들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아들의 기만과 외도를 알면서도 회사가 잘 나간다는 이유 하나로 눈 감아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가족으로서 나를 존중한 적이 없었다. 그들이 존중했던 건 그저 가려져 있던 진서윤이라는 이름표 뒤에 돈줄 뿐이었다. 유라보다 능력이 부족하다며 나를 교묘하게 깎아내리던 시어머니의 가시 돋친 말들이 떠올랐다. 가족 모임에서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던 시아버지의 차가운 눈빛도 생생했다. 그들의 방관과 은근한 동조가 도진을 더욱 오만하게 만들었고 나를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하찮은 아내로 여기게 했다. 나는 몸을 굽히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않은 채 꼿꼿이 서 있었다. 그들의 절망적인 눈빛 속에서 나는 진정한 참회를 발견할 수 없었다. 오직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공포만이 번득일 뿐이었다. 아버님, 어머님, 내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제게 무릎 꿇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도진 씨가 제 손으로 직접 쓴 판결문을 집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진 씨는 우리의 결혼을 존중하지 않았고 저와 제 가문 역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대중 앞에서 저를 짓밟기로 선택한 건 도진 씨 본인이고 지금 일어나는 일은 그에 대한 저의 공식적인 답변일 뿐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된 배신에 베풀 자비 따위는 없습니다. 나는 그들의 애절한 손길을 피해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섰다. 도진 코퍼레이션에 관해서라면 회사는 이미 빚더미에 앉아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모든 금융거래는 차단되었고요. 제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지경입니다. 금융권과 파트너사 전체에 이미 지시가 내려갔으니까요. 이 회사는 끝났습니다. 도진 씨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재산과 채무 문제를 합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뿐입니다. 서명을 거부한다면 그가 짊어져야 할 개인적 법적 책임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내 치맛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최 팀장이 정중하고 단호하게 그녀를 제지했다. 서윤아, 사돈 어른께, 안희진 회장님께 제발 말씀 좀 여쭈어 주렴. 회장님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될 일 아니니. 시아버지는 내 아버지의 개입을 애타게 구걸했다. 나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제게 가르치셨습니다. 배신을 저지른 자는 그 대가 역시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요. 저는 아버지의 명예에 먹칠을 할 생각도 도진 씨의 나약함과 오만을 더 이상 감싸줄 생각도 없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도진 씨가 서류에 사인하도록 설득하시는 편이 나을 겁니다. 나는 엉망진창이 된 연회장 바닥에 시부모와 도진을 남겨둔 채 무대를 내려왔다. 이제 내가 떠날 시간이었다. 내 역할은 끝났다. 직접 와서 진실을 밝혔고 판결을 내렸으며 몰락을 차갑게 목격했다. 나는 수군거리는 인파를 지나쳤다. 누구와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라 본연의 기품과 권력을 되찾은 태성그룹 진서윤이었다. 도진은 서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완전한 파멸로부터 그 자신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으니까. 나는 도진도, 기만도, 신분 위장도 없는 새로운 삶을 향해 똑바로 걸어나갔다. 도진은 무대 아래에서 자신을 향해 엎드려 비는 부모님과 자신이 공들여 준비한 기념 파티가 산산조각 나는 아수라장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고압 전류가 몸을 훑고 지나간 것처럼 잔혹한 진실이 그를 마비시키고 끔찍한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부모님의 애원 소리도, 하객들의 경멸 어린 시선에 담긴 수치심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건 오직 나의 차가운 목소리와 서명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최 팀장의 서늘한 경고뿐이었다. 도지는 그 경고가 빈말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내가 언제나 뒤에서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아니 최소한 태성그룹이 자기 딸이 골치 아픈 소송에 휘말리게 두진 않을 거라 믿고 막대한 대출 연대 보증에 서명해왔다. 엄청난 오판이었다. 내가 쳐주었던 보이지 않는 울타리는 이제 그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버렸다. 도지는 부들부들 떨며 일어섰다. 일그러진 얼굴에는 당당하던 도진 코퍼레이션 대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벼랑 끝에 선 패배자의 비참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내가 서류철 위에 올려둔 펜을 집어들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손이 너무 떨려 펜을 제대로 쥐기조차 힘들었다. 내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토록 아등바등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다. 그는 내게, 그리고 진 회장에게 적선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위대한 도진 코퍼레이션을 꿈꿨다. 하지만 그 꿈이 악몽으로 돌변하는 데는 단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유라의 공개적인 배신은 그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지만 이 재무적인 붕괴는 그가 신처럼 떠받들던 알량한 자존심 자체를 난도질했다. 유라가 사랑한 건 자신이 아니라 내가 무심코 입혀주었던 껍데기뿐이었음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도지는 유라가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사라져버린 문 쪽을 바라보았다. 순간 미친 듯한 증오가 솟구쳤다. 나를 향한 증오가 아니었다. 얄팍한 여자에게 노라나 앞뒤 분간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대한 증오였다. 도진 코퍼레이션을 처음 세웠던 날들, 밤을 새워 일하던 시간, 땀과 눈물로 맺어낸 계약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 성공이 오로지 자기만의 것이라 맹신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성과가 합법적이고 단호하며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방식으로 통째로 뜯겨나가고 있었다. 서명을 거부해봤자 더 끔찍한 지옥만이 그를 기다릴 것이다. 감옥에 가거나 빚더미에 깔려 평생을 허덕이는 삶. 그에겐 퇴로가 없었다. 등 뒤는 낭떠러지였고 그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자유를 위한 유일한 길은 이 처절한 굴욕을 감내하는 것뿐이었다. 도진이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무대 아래 최 팀장 곁에 감정 없는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그에게 다가가 위로할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었다. 나는 그저 흔들리지 않는 태성 가문의 권력과 나의 최종 판결을 대변할 뿐이었다. 내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네가 선택한 길이야. 이제 대가를 치러. 도지는 눈을 질끈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부모님이 더 이상 상처받는 것도 범죄자가 되는 것도 원치 않았다. 서명해야만 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었다. 그는 더 이상 대표가 아니었다. 버림받은 남편이자 실패한 수컷에 불과했다. 그 깨달음이 도진의 오장육부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치욕스러운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도진은 고개를 푹 숙였다. 몇 분 전만 해도 자신의 승리를 호언장담했던 단상 위에 그는 이혼 합의서를 올려놓았다. 펜을 쥔 손은 덜덜 떨렸지만 남은 힘을 다해 펜을 꽉 쥐었다. 모든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도진 코퍼레이션의 자산과 소유권 전량을 진서윤에게 양도한다는 마지막 페이지. 도진은 획을 그어 내려가며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강도진. 삐뚤어지고 힘없는 서명이었다. 숨막히도록 고요해진 연회장의 종이 위를 스치는 펜 소리만 선명하게 울렸다. 그것은 붕괴의 소리이자 한 제국과 결혼 생활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서명을 마친 도진이 손에서 펜을 놓았다. 펜이 바닥에 떨어지며 작지만 신호탄처럼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프로의 인내심으로 기다리고 있던 최 팀장이 즉시 다가갔다. 그는 합의서를 집어들어 서명을 확인한 뒤 내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 단호하고 감정 없는 제스처가 곧 최종 선고였다. 도지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서 있었다. 끊어진 인형처럼 생기를 완전히 잃은 모습이었다. 그의 부모는 여전히 무대 아래 주저앉아 있었고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음을 깨달은 듯했다. 나는 도진이 손 뻗어도 닿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다가섰다. 절망의 어깨를 떨며 고개 숙인 도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서명했네.
모든 이혼 절차와 자산 양도는 법에 따라 완벽히 마무리될 거야. 내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선명하게 울려 퍼져 연회장에 남은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지켜보는 수만 명의 시청자 모두의 귓전에 꽂혔다. 이제 이 시간부로 진서윤과 강도진은 부부가 아니며 도진 코퍼레이션은 더 이상 당신의 회사가 아니야. 나는 최 팀장에게서 합의서 복사본을 넘겨받아 꼼꼼히 접었다. 내 인생의 옛 챕터를 영원히 봉인하려는 듯이. 도진이 고개를 들었다. 공허함과 회한으로 가득 찬 눈동자였다. 서윤아, 제발. 도진이 쥐어짜듯 말했지만 목이 메어 쉰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말을 잘랐다. 사과하기엔 너무 늦었어. 도진아. 넌 기회가 있었어. 내 가문의 돈에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커리어와 존경심을 세울 수 있도록 난 3년이나 기다려줬어. 네가 우리 결혼을 숨기고 싶어 했을 때조차 네 결정을 존중했지. 하지만 넌 사랑은 물론이고 내 믿음과 명예까지 다 짓밟아버리는 걸 택했어. 난 너한테 빚진 거 하나도 없어. 네가 내 손으로 모든 걸 박살낸 거야. 나는 남은 군중을 향해 몸을 돌렸고 목소리는 더욱 힘있고 단호해졌다. 귀빈 여러분, 예기치 않은 소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오늘은 도진 코퍼레이션의 창립 기념일이며 태성그룹은 이 회사의 존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재무 비리와 투명성 결여, 그리고 전임 대표가 일으킨 용납할 수 없는 스캔들로 인해 도진 코퍼레이션은 지금 이 순간부터 태성그룹의 긴급 경영권 인수 및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모든 거래와 인사 문제는 우리 법무재무팀이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 발표는 단순한 인수를 넘어선 선언이었다. 이는 실추된 명예를 구제하고 남은 파트너들에게 안정을 보장함과 동시에 태성 가문의 절대적인 권력을 천명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진이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현실, 그 합의서 복사본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도진은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종이가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꽉 움켜쥐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도진을 쳐다보았다. 증오도 없이 오직 서늘한 무관심과 완전한 해방감만이 남았다. 나는 뒤돌아서서 무대를 내려왔다. 극도의 굴욕감에 빠진 도진과 시부모를 뒤로 한 채 경호원들과 최 팀장이 즉각 나를 에워싸며 길을 열었다. 등 뒤로 도진이 쓰러지는 소리, 시부모의 통곡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들려왔다. 연극의 막이 진짜로 내렸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혼돈과 눈물, 파멸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섰다. 밖의 공기는 갇혀있던 독가스실에서 빠져나온 듯 서늘하고 상쾌했다. 수십 명의 기자가 여전히 진을 치고 있다가 내게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이밀며 어떻게든 대답을 아주 작은 감정선이라도 끌어내려 안달이었다. 진서윤 씨,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이번 보복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도진 코퍼레이션 파산은 태성그룹 진 회장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건가요? 나는 철저한 평정을 유지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수백만 명이 지켜보고 있을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단 한마디, 명확하고 단호한 문장만을 남겼다. 결혼 생활은 끝났고 모든 일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말을 마친 나는 가볍고 예의 바르면서도 차가운 목례를 한 뒤 대기하고 있던 마이바흐에 재빨리 올라탔다. 최 팀장과 경호팀이 완벽한 방어벽을 쳐준 덕분이었다.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할 때 차창 너머로 아직도 셔터를 눌러대는 기자들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보였다. 뒷좌석에 기댄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몇 시간 동안 억눌려 있던 긴장이 마침내 풀려나갔다. 울지도 않았고 슬프거나 후회스럽지도 않았다. 대신 지독하게 골맞던 상처를 용기 내어 도려내고 잠시의 고통 뒤에 얻게 된 영원한 치유와도 같은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이 찾아왔다. 나는 내가 가진 부와 권력, 신분을 숨겼었다. 도진이 진짜 나를 사랑해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진은 열등감과 탐욕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진서윤을 본 게 아니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희미한 껍데기만을 보았을 뿐이다. 눈을 감고 밀려드는 고독감과 강인함을 동시에 음모했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 도진이 나와 내 가족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나를 도구처럼 이용한 놈이 쉽게 빠져나가도록 두지 않았다.
도진이 그토록 부정하려 했던 권력이 그를 만들어낸 무기였으며 동시에 그를 파멸시킨 무기라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겨주었다. 눈을 떠 손목에서 반짝이는 파텍 필립 시계를 바라보았다. 한때 거부하려 애썼던 상류층의 우아함과 권력의 상징이 이제는 내게 완벽한 안전함과 주체성을 안겨주고 있었다. 나는 폰을 들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서명 받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피로감이나 떨림 따위는 없는 차분한 목소리였다. 수화기 넘어 아버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다. 잘했다, 우리 딸. 아주 훌륭하게 해냈어. 아비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제 집으로 오너라. 태성그룹의 모든 문이 널 향해 활짝 열려 있으니 넌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강해졌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따뜻함이 벅차올랐다. 세상이 변하고 누군가 나를 배신한다 해도 아버지와 우리 가문만큼은 가장 절대적이고 견고한 내 편이라는 걸 알았다. 못난 남편은 잃었지만 나는 내 자신과 가족의 완벽한 지지를 되찾았다. 나는 내 앞에 펼쳐질 미래, 온전히 내 일과 내 가치에 집중할 새로운 삶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날 밤 이용과 도진 코퍼레이션의 초고속 붕괴는 대한민국 재계를 강타한 역대급 미디어 스톰이 되었다. 경제지부터 황색 언론, 각종 SNS까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다. 도진 코퍼레이션 강도진 대표, 공개 불륜 선언 후 재벌 아내에게 모든 걸 빼앗기다. 재벌 상속녀의 분노, 배신한 남편, 생중계 현장에서 파멸시키다. 태성그룹 진 회장의 숨겨진 외동딸, 진서윤의 소름 돋는 정체. 태성그룹은 전문 PR팀을 가동해 여론을 교묘하고도 완벽하게 통제했다. 진실을 감추는 대신 핵심적인 세 가지 포인트를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첫째, 강도진의 잔혹한 배신. 자신의 신분과 막대한 자산을 숨긴 채 내조한 아내를 어떻게 공개적으로 모욕했는지 강조했다. 둘째, 파멸의 정당성. 도진 코퍼레이션의 붕괴는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내부의 심각한 재무 건전성 악화와 부실 경영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라는 점. 마침 배신 시점과 겹쳤을 뿐. 셋째, 진서윤의 압도적 품격. 무대 위에서 내가 보여준 침착하고 단호하며 예의 바른 대처 영상이 퍼져나가면서 나는 남자에 기대지 않고 합법적으로 자신의 명예와 재산을 지켜낸 현대적인 강한 여성의 아이콘으로 찬사받았다. 결과적으로 도진은 전 국민적 지탄을 받는 쓰레기가 되었다. 조강지처를 벌인 배신자를 넘어 아내의 돈에 기생의 모래성을 쌓아놓고는 자기 분수도 모른 채 오만하게 굴다 제 손으로 모든 걸 박살낸 무능한 사업가로 낙인 찍혔다. 파티 현장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본 상류층 인사들은 발 빠르게 그를 손절했다. 진 회장의 권력에 도전한 자의 최후를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도진은 모든 파티 명단과 비즈니스 교류에서 삭제당하며 완벽히 고립되었다. 그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명성은 한낱 잿더미로 변해 찌질한 패배자의 이름표만 남았다. 반면 나 진서윤의 이미지는 완전히 격상되었다. 내 숨겨진 배경은 분노를 일으키긴커녕 오히려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내가 정체를 숨긴 것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남편의 자존심을 배려한 끝없는 헌신이었음을, 그리고 도진이 그 귀한 가치를 걷어찼다는 것을 알아주었다. 며칠 후 태성그룹의 전방위적인 언론 정화 작업으로 나와 관련된 부정적 가십이나 허위 기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철저한 통제였다. 본가에 머물며 쏟아지는 기사를 읽던 나는 도진의 처절한 몰락과 굴욕의 공정함은 느꼈지만 쾌감은 없었다. 대가는 완벽히 치러졌다. 이제 과거의 배신이라는 망령을 훌훌 털어버리고 나아가야 할 때였다.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권력을 빌렸다면 이제는 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내 능력을 사용할 차례였다. 이혼 합의서 서명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금융폭풍은 청산 및 자산 동결 단계로 접어들었다. 도진이 5년을 바친 회사는 공중분해되었다. 최 팀장이 이끄는 법무팀과 채권은행단은 도진에게 반항하거나 시간을 끌 일말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신속하고 적법하게 모든 절차를 밟았다. 파티 며칠 뒤 도진 코퍼레이션 채무 불이행 및 중대 신용 위반으로 파산 신청이라는 공식 발표가 났고 재계는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다. 도진이 독립을 호언장담했던 강남의 오피스 빌딩은 빨간 딱지가 붙은 채 폐쇄되었다.
간판은 철거되고 법원 집행관들의 고시문만 덩그러니 나붙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도진이 회사로 찾아갔지만 경호팀과 변호사들에게 가로막혀 제국이 해체되는 꼴을 길바닥에서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도진의 개인 및 법인 계좌는 즉시 동결되었고 그동안 사모았던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 등 모든 자산은 빚잔치를 위해 경매 시장에 던져졌다. 합의서 덕분에 도진 코퍼레이션의 지분은 모두 내게 넘어와 있었고 태성그룹이 이 청산과 구조조정 과정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최 팀장에게 인간적인 조치를 한 가지 지시했다. 남편의 배신과는 별개로 아무 죄 없이 헌신했던 직원들이 피해를 보게 둘 순 없었다. 태성그룹은 도진 코퍼레이션 전 직원의 밀린 월급, 퇴직금, 위로금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전액 지급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보복에는 무자비하지만 사람에겐 관대한 진서윤의 대외적 이미지를 완벽하게 굳히는 신의 한 수였다. 한때 권력을 쥐었던 대표 강도진은 순식간에 빈털터리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사회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쫓겨나듯 고급 아파트를 비운 그는 마찬가지로 파산 위기에 몰린 부모님의 낡은 집으로 기어들어가야 했다. 빈곤보다 그를 더 미치게 만든 것은 철저한 사회적 매장과 멸시였다. 자존심과 오만이 뜯겨나간 자리에 그가 그렇게 자부했던 독립이 실은 내 희생과 그림자 위에서만 가능했던 신기루였음을 그는 뼈저리게 실감했다. 뒤늦은 참회가 도진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유라 같은 얄팍한 여자에겐 없었던 나의 다정함, 인내심, 존중이 사무치게 그리웠을 것이다. 도진은 미친 듯이 나와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번호가 차단되자 이메일, SNS, 심지어 본가로 구구절절한 손편지까지 보냈다. 그것은 사과를 위장한 이기적이고 처절한 발악이었다. 압박을 풀어달라. 빚의 수렁에서 꺼내달라. 유라에게 속았을 뿐이다. 잠시 미쳤던 거다. 아직 널 사랑한다. 서윤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눈이 멀어 내 인생 최고의 보석을 버렸어. 널 사랑해. 제발 족쇄를 풀어줘. 다 다시 세워서 너한테 바칠게. 평생 내 발밑에서 살게. 제발 날 이렇게 끔찍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 비서팀이 취합해 매일 아침 보고서로 올리는 그의 처절한 절규를 나는 감정 없이 스윽 훑고 넘겼다. 답장할 가치도 없었다. 그는 배신을 후회하는 게 아니다.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 상대 유라를 잘못 고른 것, 나와 태성의 권력을 과소평가한 것을 후회할 뿐이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구원해줄 숙주를 찾고 있었고 그 타깃이 다시 나일 뿐이었다. 내 마음은 잔인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완벽히 얼어붙어 있었다. 최 팀장에게 말했다. 자신의 선택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끝까지 보게 둬요. 다 합법적으로 끝난 일입니다. 그가 밑바닥 삶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아니라면 더 이상 내게 강도진의 이름을 꺼내지 마세요. 과거의 늪으로 나를 끌어내리려는 도진의 헛된 발버둥은 이제 성가신 모기 소리에 불과했다.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자유란 그를 용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보같이 사람을 믿었던 나 자신을 용서하고 완벽하게 미래에 집중하는 데 있다는 것을. 내 철저한 무관심을 견디다 못한 도진은 결국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나와 태성그룹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자기적인 쇼였다. 늦은 오후 퇴근 준비를 하던 내게 경호팀의 보고가 들어왔다. 도진이 본가 정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이었다. 언론이 벌써 냄새를 맡고 몰려와 진을 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함을 무기 삼아 내 동정심을 구걸하려 했다.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즉시 전화를 걸어오셨다. 서윤아, 네가 직접 나설 필요 없다. 경호원들 시켜서 치워버리마. 언론은 아비가 알아서 통제할 테니 넌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나를 향한 깊은 걱정이 배어 있었다. 나는 모니터를 응시했다. CCTV 속 도진은 머리를 땅에 쳐박고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과거의 당당함이라곤 1g도 남지 않은 초췌하고 남루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는 계속해서 언론을 향해 싸구려 연극을 펼칠 것이고 그건 우리 가문의 명예에 흠집을 낼 터였다. 감정의 잔재를 완전히 끊어내고 이 질긴 악연의 숨통을 내 손으로 끊어버려야 했다. 아니요 아버지, 제가 만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거예요.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놈을 위해서가 아니라 절 위해서요.
이 과거의 문은 제 손으로 직접 닫아버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묵직하게 말씀하셨다. 알겠다, 서윤아. 강하게 나가거라. 경호원들을 내 등 뒤에 바짝 붙여둘 테니 그놈이 손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할 거다. 마이바흐가 본가 정문 앞에 도착하자 진을 치고 있던 기자들이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차에서 내린 내 시선은 바닥에 엎드린 도진을 향했다. 인기척에 고개를 든 도진의 눈엔 예전의 오만함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처절한 절망과 신락 같은 희망만이 명멸했다. 그가 철문 사이로 손을 뻗어 나를 잡으려 했지만 험악한 덩치의 경호원들이 즉각 차단했다. 나는 안전거리 밖에서 그를 서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눈물 한 방울, 미세한 떨림조차 없는 얼음장 같은 눈동자였다. 강도진. 내 부름은 카메라 마이크를 넘어 주변 사람들의 귓가까지 선명하게 꽂혔다. 여긴 대체 무슨 일이지? 도진이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눈이 돌아서 인생 최고의 여자를 놨어. 사랑해, 서윤아. 제발 한 번만 도와주라. 제발 압류만 좀 풀어줘. 다시 일어서게 해줘. 평생 개처럼 내 옆에 엎드려 살게. 회장님께 한 번만 말씀드려줘. 가족의 힘을 빌려 자신을 이 빚의 지옥에서 꺼내달라는 비루한 구걸이었다. 나는 혐오감과 동정이 역겹게 뒤섞이는 것을 느꼈다. 강도진, 넌 날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베풀어준 그 구원이라는 느낌을 사랑한 거지. 네가 후회하는 건 배신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졌기 때문이야. 넌 내 사랑과 존경, 그리고 태성그룹이라는 완벽한 뒷배를 다 가졌으면서도 알량한 내 자존심 하나 세우겠다고 그 모든 걸 제 발로 걷어찼어. 도진 코퍼레이션이 무너진 건 우리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내 무능함과 탐욕 때문이야. 내 사형 선고장은 내 손으로 쓴 거고 난 내게 모욕당한 아내로서 그 판결문을 합법적으로 집행했을 뿐이야. 내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두 번의 기회는 없어. 우리의 결혼은 끝났고 이제 너와 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다시는 널 돕지 않아. 네가 저지른 그 끔찍한 오판의 무게는 네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 나는 경호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사람 치우세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저나 제 가족 곁에 얼씬거리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가장 밑바닥까지 부숴버릴 겁니다. 나는 뒤돌아 저택 안으로 걸어갔다. 육중한 철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다. 강도진의 마지막 동아줄이 영원히 끊어지는 소리였다. 나는 완벽하게 해방되었다. 도진과의 마지막 대면 후 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과거는 완벽히 밀봉되었다. 나는 태성그룹의 일원으로 업무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로 했다. 낙하산으로 고위 임원직을 꿰찰 생각은 없었다. 아버지의 조언과 내 의지에 따라 나는 전략기획실 산하 신사업개발팀장이라는 실무적이면서도 뼈대 있는 자리에서 시작했다. 아버지의 후광에 가려지지 않고 온전히 내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었다. 태성그룹에서의 하루하루는 도전의 연속이자 가슴 뛰는 희열이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았던 3년 동안 억눌러왔던 나의 지성,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서늘한 결단력과 거시적 안목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나는 새 장에 갇혔다. 풀려난 맹수처럼 일에 매달렸다. 복잡한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글로벌 시장을 분석하며 날선 협상 테이블의 최전선에 섰다. 처음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온실 속 화초라 여기던 임직원과 파트너사들도 단 몇 주 만에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나는 그저 성실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태성이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적이고 도발적인 투자 모델을 제시했고 IT 기술 트렌드를 꿰뚫는 사업 확장을 밀어붙였다. 공과 사는 완벽히 분리되었고 그 누구도 내 앞에서 사적인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아버지 진 회장님은 멀리서 나를 지켜볼 뿐 결코 내 일에 간섭하지 않으셨다. 그저 내가 막힐 때마다 던져주시는 날카로운 촌철살인의 조언 한마디가 전부였다. 아버지는 내가 남자가 아니라 내 자신의 능력으로 가치를 증명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거대한 캔버스를 내어주신 것이다. 내 가치는 회장님 딸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이 제국에 꽂아넣는 엄청난 수익과 성과에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굵직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강인하고 능력 있는 여성인지 다시금 확인했다. 삶의 균형도 되찾았다.
운동을 시작했고 나만의 취미를 가졌으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다져나갔다. 도진이나 그 누구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었다. 일은 나의 새로운 열정이자 안식처였다. 배신의 상처는 말끔히 아물어 절대 나 자신을 버리며 남에게 헌신하지 말라는 작고 단단한 교훈의 흉터만을 남겼다. 나는 훨씬 더 매섭고 단단하며 지혜로운 여자로 부활했다. 내가 미친 듯이 일에 빠져 있을 때 아버지 진 회장님은 나를 향한 완벽한 지원 사격이자 혀를 내두를 만한 비즈니스 묘수를 던지셨다. 단순한 부정, 바이마 써언 넘어선 재계의 거물다운 권력 과시이자 자산의 최적화 작업이었다. 도진 코퍼레이션이 파산 신청 후 자산 매각에 들어갔을 때 태성그룹은 위장 계열사를 내세워 경매에 참여했다. 껍데기뿐인 회사가 아니라 도진이 나름대로 공들여 구축했던 엑기스 기술력, 알짜배기 특허, 그리고 핵심 엔지니어링 팀만을 타깃으로 삼았다. 도진 코퍼레이션의 붕괴로 가치가 헐값으로 폭락한 데다 태성이 눈독 들이는 물건에 감히 입찰 경쟁을 벌일깐 큰 기업은 없었다. 태성은 그 알짜 자산들을 말 그대로 껌값에 주워 담았다. 아버지는 내가 잃었던 것들을 단순히 위로금으로 쥐어준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철저하게 돈이 되는 방식으로 빼앗아 되찾아준 것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사들인 핵심 자산과 첨단 특허권 일체를 내가 이끄는 신사업 개발팀에 배속시켰다. 이른바 피닉스 프로젝트. 도진 코퍼레이션의 잿더미 속에서 핵심 가치만을 부활시킨다는 의미였다. 이는 두 가지의 완벽한 의미를 지녔다. 개인적으로는 나를 파괴했던 도진의 흔적을 딛고 일어나 내 성공의 걸음으로 쓴다는 통쾌한 복수였고, 공적으로는 나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거대한 경영 무대였다. 나는 피닉스 프로젝트를 즉각 가동했다. 태성그룹의 무한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진의 구형 기술들을 미친 듯이 업그레이드 시켰다. 또한 도진에게 버림받고 상처받았던 도진 코퍼레이션 출신의 에이스 직원들을 다시 스카우트해 그들에게 최고 수준의 대우와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다. 불과 6개월 만에 피닉스 프로젝트는 태성그룹 내 가장 촉망받는 IT 핵심 부서로 급성장하며 천문학적인 이익을 창출해냈다. 아버지는 완벽했다. 도진을 철저히 응징함과 동시에 그 응징을 비즈니스적 폭리로 연결했고, 딸인 나를 단숨에 그룹의 핵심 실세로 밀어올리는 완벽한 로켓 발사대를 만들어주셨다. 권력이라는 특권을 어떻게 무기로 휘두르고 가치로 치환하는지 나는 아버지를 통해 완벽히 흡수했다. 이제 숨어 지내던 유약한 서윤은 없다. 온전히 내 두 발로 내 제국 위에 우뚝 선 진서윤만이 있을 뿐이다. 그 운명적인 파티의 밤으로부터 1년이 흘렀다. 나 진서윤은 이제 태성그룹의 전략기획실장 자리에 올라있다. 단순한 상속녀의 꼬리표가 아니라 내 실력과 소름 돋는 실적만으로 거머쥔 왕관이었다. 그룹 본사 최상층, 내 전용 집무실에 앉아 발 아래로 보석처럼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껍데기 속에 숨어 남편의 비위나 맞추던 헌신적인 아내는 사라지고 완벽히 자립하고 권력을 통제하는 여왕이 여기 서 있었다. 나는 과거를 완전히 잘라냈다. 강도진이라는 이름은 이제 흐릿한 기억, 내 인생의 값비싼 오답 노트에 불과했다. 간간이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도진은 천문학적인 빚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일용직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의 오만함이나 기계는 단 1g도 남지 않은 채 그가 가끔 부모님이나 내게 닿으려 발버둥을 치지만 태성의 거대한 방어벽 앞에서 모두 차단될 뿐이었다. 나는 그에게 분노도 연민도 느끼지 않는다. 절대적인 무관심뿐. 그의 죗값은 모두 치러졌고 나는 완벽한 해방을 맞이했다. 나는 영혼의 절대적인 평온을 찾았다. 더 이상 사랑이나 나를 의탁할 남자를 갈구하지 않는다. 행복이란 타인을 통해 나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미 완벽한 존재임을 깨닫는 데서 온다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경제적으로 완벽히 독립했고 정신적으로 굳건하며 내 가치에 대한 자부심으로 꽉 차 있다. 일과 가족, 나만의 열정에 쏟아붓는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만끽하고 있다. 다시는 배신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지옥이 펼쳐져도 다 씹어먹을 만큼 내가 강하다는 걸 아니까. 내 아버지 진 회장님은 더할 나위 없이 흐뭇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신다. 그 폭풍 같은 위기가 온실 속 화초였던 외동딸을 이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기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는 강철 같은 후계자로 빚어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권력이란 그저 돈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는 주체성과 불굴의 정신력에 있다는 것을 나는 온몸으로 체득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통유리 창가로 다가갔다. 밤하늘을 보며 씩 미소 지었다. 도진의 그림자도 과거의 사슬도 없는 내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오직 내 손으로 써내려갈 완벽한 각본만이 준비되어 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뻔한 동화 속 해피엔딩의 로맨스가 아니다. 한 여자가 강인하고 주체적으로 우뚝 서서 자신의 두 손과 차가운 이성으로 완벽한 자신의 삶을 쟁취해낸 스스로의 가치 증명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하고 결코 부서지지 않는 영원한 행복이니까.